이게 무슨... 당장 보고 올릴게요. 한가위에 대한 조사와 추적을 더 강화해야겠네요. 고생 많았어요. 아닙니다. 근데 당분간은 한가위를 무리하게 추적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하지만 손 놓고 있다가 혹시나 놓치면 어떡합니까? 좋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럼 저희 쪽에서 한가위의 알리바이를 조사할게요. 허재석 씨 사건을 조사할 때 생태공원에 버려진 문을 발견했습니다. 목격자를 찾아보죠. 리조트 별장에서의 한가위 행적은 우리가 뭔가를 놓쳤을 수도 있어요. 아파트 조사는 우리가 할게요. 왕범준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좋아요. 그럼 28일자 아파트 CCTV 영상을 보내드릴 테니 확인해보세요. 오늘 가져온 이 자료들은 저희 쪽에서도 검토해봐야 해요. 기옥현을 방관자라고 미워한 건 아닐까요? 공범이라고 여긴 거죠. 알겠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연락드리죠. 변호사님, 제 사건 조사가 끝났나요? 잘 됐네요. 그럼 전 언제 나갈 수 있죠? 조급해하지 마세요.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했지만 경찰이 주장한 혐의 중 일부는 아직 아무런 단서가 없어요. 그렇군요. 네, 물어보세요. 전에도 채권자를 만나러 간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왕범준 씨, 확실해요? 이렇게까지 된 이상 거짓말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아, 무슨 뜻이죠? 이걸 보고 나면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거예요. 어딘지 전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무슨... 어떻게... 말도 안 돼. 분명 그날 아무도 없었는데. 당신들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디까지 알고 있냐는 당신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걸 알려주냐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왕범준 씨, 이제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는 알려줄 필요 없겠죠? 정말 공로가 인정되나요? 알겠어요. 다 말할게요. 당신들이 본 것처럼 28일 저녁에 저는 생태공원에 허재석을 해결하러 갔어요. 그날 저희는 저녁 11시쯤 북쪽 산 정상에서 만나 입막음용으로 돈을 주기로 했거든요. 그 사람이 돈을 세는 틈을 타 등 뒤에서 기절시키고 돌을 묶어서 바다로 던졌어요.
장태산이 헤이슨에서 불법으로 약을 제조한 일에 대해 누설하지 말라고 주는 돈이에요. 허재석이 알면 안 되는 일을 알아버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장태산이 그를 없애고 싶어 했고요. 그런 것 같다고요? 그럼 장태산과 허재석이 다툰 구체적인 이유는 모른다는 소리네요? 저는 헤이슨 사람이 아니고 장태산의 아들도 아닌데 저에게 알려줄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단지 그 사람을 대신해 사람을 죽였을 뿐이에요. 맞아요. 장태산이 허재석만 처리해주면 헤이슨 지분 10%를 준다고 했어요. 헤이슨은 수익성이 좋은 회사이기도 하고 또 그 좋은 조건을 누가 거절하겠어요. 허재석만 처리하면 되니까 간단했죠. 왕범준 씨, 그 이유엔 허점이 많은 것 같네요. 무슨 의미죠? 당신이 멍청한 건 알겠지만 장태준이 당신을 속이고 있다는 걸 눈치 못 챌 정도로 바보는 아니잖아요. 무슨 이유로 허재석을 살해했던 간에 그의 죄악이 폭로되면 장태산은 모든 걸 당신한테 뒤집어 씌울 거예요. 그러면 돈은 돈대로 받지 못하고 당신 인생은 그 자리에서 끝이 나는 거죠. 이건 어린아이라도 알 것 같은데 당신이 그걸 모를 리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요? 장태산이 당신에게 준 건 보잘것없는 거고 당신이 진짜 움직인 건 한 사람 때문이잖아요. 그게 누구죠? 한가희. 왕범준 씨,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네? 서 대표님이 당신을 도와주면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했잖아요. 그럼 지금 당신이 장태산과 헤이슨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비밀을 알려줘도 되지 않나요? 하지만 전 아직 나가지도 못했고 당신이 지금 제 결백을 증명해 주려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라뇨. 당신이 허재석을 살해한 일을 경찰은 이미 라움캐슬 살인사건의 용의... 이 사건만 봤을 때 우리는 이미 당신의 결백을 증명해줬어요. 하지만 말할게요. 허재석한테 들은 건데 헤이슨이 구입하는 특수 원료는 모두 도와준이라는 사람과 연관이 있다고 했어요. 그건 저도 몰라요. 장태산은 그 사람의 직위 정보에 대해 항상 엄격하게 관리를 했어요. 특히 그가 원료 구매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장태산과 허재석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허재석이랑 이야기하던 중에 그가 말실수해서 알게 된 거예요. 왕범준 씨,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한 이유가 한가희가 당신에게 뭐라고 했기 때문이죠? 대답하기 싫은가요? 좋아요. 대답하기 싫다면 내가 직접 조사하죠. 하지만 생각 잘하는 게 좋을 거예요. 내가 조사하면 몇 명이 걸려들지, 게다가 공로가 인정될지 안 될지도 보장 못할 것 같네요. 잠깐만요. 알았어요. 말할게요. 뭐? 나보고 다른 사람을 살해하라고? 맞아. 제정신이야? 난 허재석한테 아무런 원한도 없는데 왜 그 사람을 해쳐야 하는 건데?
난 살인자가 되기 싫어. 장태산이 이 일을 마무리하면 헤이슨 지분 10%를 당신한테 주겠다고 약속했어. 헤이슨 건강보조식품 사업이 전성기인 건 알지? 10%면 적은 액수 아니야. 그래도 싫어. 만약 경찰이 내가 한 걸 알게 된다면 장태산이 모두 내게 덮어 씌울 수도 있잖아. 그때가 돼서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 누리지도 못할 텐데. 한가히 날 떠밀어서 장태산한테 점수 따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 그렇게 공들여서 장태산에게 접근하려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이유가 뭐냐고? 다 당신을 위해서잖아. 날 위해서라고? 그래, 딸은 나 하나뿐인데 만약 나를 헤이스는 이제 우리 손 안에 있는 거잖아? 장태산이 얼마나 경계심이 심한지는 당신도 알잖아. 이번에 옥상에서 허재석이랑 말다툼하는 걸 우연히 들어서 망정이지. 말다툼? 무슨 이유로? 자세한 건 나도 잘 몰라. 불법 원료라는 장태산이 아마 불법 약물을 연구하려고 하나 봐. 홍아 실험실에 숨겨진 비밀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약물 연구. 범준 씨, 이번이야말로 헤이슨 권력 중심에 접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이렇게 하지만 장태산이 정말 나한테 덮어 씌우면 어떻게 해?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내가 증인이 되어줄게. 그때 가서 장태산이 진범이라고 증언하면 되니까. 당신은 그냥 인적 드문 곳으로 가서 몰래 손을 쓰면 돼. 그럼 아무런 증거도 안 남을 테니까. 그러면 장태산이 헤이스는 우리 손으로 들어오게 되겠지. 당신도 이제 어깨 펴고 다닐 수 있어. 당신 형한테 배척당하는 게 싫다고 했잖아. 헤이슨이 당신 손에 들어가면 그가 과연 계속 그럴 수 있을까? 어깨 펴고 산다라. 알았어. 내가 할게. 허재석은 죽어도 마땅한 놈이었어요. 공금 횡령에 불법 원료 판매, 게다가 역으로 장태산에게 사기를 치려고 했다고 들었어요.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판 거죠. 그 말은 한가위도 당신이 허재석을 살해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네요? 저와 허재석이 만나는 시간과 장소만 알고 있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를 거예요. 증거가 있나요? 맞다. 만일을 대비해서 대화 내용을 녹음해 전에 저를 도와준 그래서 이 일에 대해 말하면서 도와줄 거라는 약속을 받아냈죠. 사무실에 자물쇠가 달린 서랍에 있어요. 왕범준 씨, 단 한 번도 한가위가 당신을 속일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없나요? 네? 그럴 리 없어요. 가인은 제가 키운 카나리아일 뿐인걸요. 어떻게 절 속이겠어요? 첫눈에 반한 건 사실이에요. 다만 당신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군요. 서 대표가 계략을 꾸며서 일부러 만나게 한 거죠. 맞아요. 어머님은 그런 방법으로 저와 정략 결혼을 시켜서 이익을 챙기려고 했어요. 저는 처음에 거절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승낙하고 말았어요. 한가위도요? 처음에는 유명 연극 아카데미로 해외 연수를 가고 싶다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수단을 좀 써서 그녀를 남게 했죠. 범준 씨, 제가 입학 자격이 취소되어 입학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신고한 거 당신이 그런 거죠? 맞아요. 나예요. 분명 제 실력으로 시험을 친 건데 당신이 뭔데 절 모함하는 거죠? 도대체 왜 그랬어요? 왜냐고요? 나랑 결혼하는 걸 거절한 것도 모자라서 외국을 가고 싶다고요? 범준 씨, 이미 충분히 설명했잖아요. 저희 둘 사이에는 감정도 없고 전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 결혼은 할 수 없다고요. 정말 저와 결혼을 하고 싶다면 친구부터 시작하죠. 친구? 나 하고 싶은 일은 연극 아카데미를 가는 거 아닌가요? 근데 당신, 그건 제 유일한 꿈이었는데 드디어 떠날 수 있게 되었는데 당신이 왜 그 꿈을 알겠어요. 그만하고 당신이 원하는 것도 다 그리고 그 후로 그녀는 한 번도 저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럼 한가위가 흉기로 쓰인 망치를 들고 있는 걸 보거나 어떤 순간에 사용하는 걸 본 적 있나요? 아니요. 가인은 자신의 집에 한 번도 절 초대한 적이 없어요. 저도 가이가 매일 뭘 하는지 관심 없었고요. 연초에 G 이사 D가 필요하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한동안 외국을 못 나간다는 사실에 힘들었는지 잠을 제대로 못 자더라고요. 1월에 구체적인 날짜는 기억이 안 나. 고질병이 또 도진 것 같다고 G 이사 D를 먹어야겠다고 했어요. 그때 저는 가이 보고 직접 가져간 다음에 제 이름을 적으라고 했던 것 같아요. 왕범준 씨, 당신의 카나리아는 당신이라는 존재에서 벗어나 죽음으로 몰아붙이려고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출장 갈 때마다 저를 도와 짐을 챙겨줬거든요. 아니요, 그럼 경찰이 캐리어 검사를 요청했을 있는 거. 혼자 있고 싶나 보죠. 자, 그 사람 얘기는 그만해요. 이번 조사에서 꽤 많은 단서를 얻었어요. 그럼 이제 편하게 앉으세요. 아니에요, 변호사님. 어서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네?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하죠. 전 장갑이 찢어진 줄도 몰랐어요. 이 장갑도 품질이 좋지는 않네. 언제 찢어진 거지? 내구성이 좋은 걸 찾아봐야겠어. 좀 기다려주시겠어요? 장갑 좀 바꾸고 올게요. 네, 그러세요. 지금이에요. 한가위가 자리를 비운 틈에 이 집에 단서가 있는지 찾아봐요.
연극의 존중, 몽테크리스토 백작. 연극 공연곡 좋아하는 정도를 넘어서 한가희 씨는 연기에 재능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왕범준이 한가희 씨가 유명 연극 아카데미로 유학을 가고 싶어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게다가 이 공구함에 넘버 20이라고 쓸모가 있을지도 모르니 외워둬요. 네, 미림시 외곽에 있어요. 하지만 그곳은 회원제로 운영하는 은행이라서 소개를 받아야만 계좌를 만들 수 있죠. 일반적인 입출금 업무가 아닌 금고 서비스만 제공하는 은행이에요. 계좌를 개설하면 전용 금고에 자신의 귀중품을 보관할 수 있어요. 그렇네요. 똑같아요. 그리고 시체가 발견되자 한가희 씨는 원래 쿠션을 되돌려 놓은 거예요. 한가희 씨는 이 사건을 계획하면서 2개의 플랜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한가희 씨가 술집 주인한테 그 정보를 따로 쓸 때가 있다고 한 거구나. 아니에요. 뭔가 떠오른 게 있는데 확실해지면 말할게요. 한가희 씨가 경계할 수도 있으니 이따 대화할 때 조심해야 돼요. 죄송해요. 오래 기다리셨죠? 아, 어렸을 때 사고로 손을 대었는데 흉이 져서 장갑으로 가리고 다녀요. 아, 이 도안이요? 몽테크리스토 백작이요. 원작에서 모르세르 백작 부인이 말하길 노란 세팅 커튼이 쳐진 창문 2개와 붉은 십자가를 수놓은 하얀 세팅 커튼이 쳐진 창문이 보이십니까? 바로 백작의 창문입니다. 이 하얀 장갑의 붉은 십자가가 꼭 붉은 십자가를 수놓은 하얀 세팅 커튼 같지 않나요? 네, 에드몽의 강인함과 결단력이 마음에 들어요. 악을 응징하는 점도 좋았고요. 현실 세계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안 그래요? 범준 씨 사건에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요? 그렇군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네, 어렸을 때 물건을 찾다가 우연히 봤어요. 그럼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셨나요? 네. 변호사님, 괜찮으니 말씀하세요. 뭘 묻고 싶은지 다 알아요. 엄마가 말해준 내용과는 다르긴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어렸을 때는 미워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저에게 잘못한 건 맞지만 누구든 완벽할 수 없잖아요. 진심으로 뉘우쳤다면 더 이상 미워하지 않아요. 정말 진심이라면. 혹시 연극 좋아하세요? 연극 관련 서적이 많네요. 네, 연극과 무대가 제 꿈이었어요. 네.
칭찬 감사해요. 근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연예인보다는 진짜 연극 배우가 되고 싶었어요. 전 무대에서의 무아지경을 동경했거든요. 무아지경이요? 네, 배우로 무대에 서면 다른 사람을 연기함으로써 자아와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 기분은 정말 아름답고 황홀해요. 연극의 조예가 깊어 보이는데 정식으로 배워볼 생각은 없었나요? 예전엔 있었죠. 근데 이젠 아니에요. 지금은 바빠서 시간이 없기도 하고. 부끄럽지만 전에 디오니소스 예술 아카데미에서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 사정이 있어서 놓쳤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을 접었죠. 스월터 왕국의 디오니소스 예술 아카데미요? 해외 최고의 연극 학교잖아요. 관심만 있는 게 아니라 재능도 있었군요. 과찬이세요.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합의서 때문에 온 거예요. 다른 질문은 없어요. 네, 저도 일이 있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네, 예상대로 망치 손잡이를 교체했네요. 게다가 이 망치의 번호는 철심에 새겨져 있어서 교체 흔적을 알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흉기에 대한 의문은 풀린 거. 직접 물어보면 진실을 말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한가인은 알리바이를 깨기에 충분한 정보를 우리에게 줬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추상적이죠? 우선 한가이의 알리바이를 깨려면 사건 당일 마지막으로 나타난 기옥현이 물론이죠. 잘 생각해봐요. 한가이가 뭘 좋아하는지 또 뭘 할 수 있는지 엄 반장님도 언급한 적 있고 이웃들이 한가이와 기옥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도요. 연관성을 알아차리면 알게 될 거예요. 맞아요. 거기다가 엄 반장님이 언급한 그 아파트 경비원의 맞아요. 그날 기옥현이 평소와 달랐던 이유는 바로 자신이 가짜라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둘이 아무리 체형이나 키가 같아도 목소리는 다를 테니까요. 그 리스크만 피한다면 그녀는 완벽하게 기옥현으로 변장해 경비원과 CCTV에 거짓 정보를 남기고 경찰을 속일 수 있어요. 이게 그녀가 가짜 알리바이를 완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죠. 맞아요. 누나라면 바로 알아챌 줄 알았어요. 그럼 이제 한병철과 기옥현의 사망 시각이 한가희가 아파트를 떠나기 전이란 사실만 증명하면 그녀의 알리바이도 깨지는 거죠. 자, 변호사님.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누나가 할 필요 없어요. 엄 반장님이 주신 영상을 가지고 본부로 돌아가요. 본부의 메인 컴퓨터는 데이터 분석 툴이 있고 빅데이터 센터의 백그라운드에 연결되어 있어요. 걔가 우리 눈보다 훨씬 빠를 거예요.
CCTV 영상과 한가위의 사진을 프로그램에 옮기면 돼요. 그중 3번은 12시, 20시, 21시 45분에 아파트로 들어갔고 나머지 3번은 19시, 21시, 22시 15분에 아파트에서 나왔어요. 이제 한가위의 1월 28일 동선을 정리할 수 있겠네요. 한가위는 12시에 아파트로 돌아와 한병철과 기옥현이 집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문 앞 비상 통로를 통해 1001호실에 들어가 피해자 2명을 살해했어요. 21시 한가위는 기옥현으로 가정해 경비원에게 시체가 담긴 캐리어 2개를 옮겨달라고 부탁. 21시 45분 그녀는 빈 가방을 들고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그땐 이미 시체를 다른 곳으로 옮겼겠죠. 이렇게 한가위는 기옥현이 22시까지 살아있었다는 12시경 장면을 꾸며내 알리바이를 만들었어요. 그럴 거예요. 시체를 유기한 후 한가위는 바꿔치기 한 망치도 같이 묻었어요. 근데 확보한 증거가 좀 부족하지 않나요? 흉기는 난관이 예상되네요. 한가위가 장갑을 끼고 있으니 지문이 남을 리 없죠. 범행 동기는 술집 사장 말이 진짜라면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엄 반장님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사진과 외장하드 분석을 끝냈어요. 분석 결과는요? 술집 사장의 진술과 일치합니다. 외장하드에는 한병철이 아동을 학대하고 기옥현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영상이 대량으로 있었어요. 하지만 사진에 가장 많이 등장했던 아이의 영상은 없더라고요. 사진 속 다른 아이들의 신원은 확인되었나요? 한가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미림시 시민이 아니에요. 한병철과 기옥현은 해외에서 거주한 적이 있어요. 다른 나라 아이들일 가능성이 커요. 그쪽 상황은 어때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해요. 한가위가 가져간 영상은요? 그게 유력한 증거 아닌가요? 문제는 그 영상이 지금 어디에 있냐는 거죠. 죄송합니다. 당사 규정에 따라 고객님 본인의 요청이거나 경찰이 수색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한 아무도 금고를 열 수 없습니다. 방금 경찰과 통화한 거 봤잖아요. 수색영장을 가지고 오는 중이라고요. 이런데도 한가위의 금고를 확인할 수 없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규정에 따라 수색영장을 직접 봐야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경찰이 도착하면 다시 오도록 하죠. 쉿, 소리 낮춰요. 매니저에게 들키면 안 돼요. 뭐 하긴요. 한가위 금고를 찾아야죠. 앞에서 안 보여주면 뒤에서 봐야죠. 그럴 리가요. 은행 금고 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열쇠가 2개 필요하다든가 생체 정보가 필요하다든가. 아무튼 금고 주인의 허락 없이는 열기 쉽지 않죠. 금고를 미행하려고요. 매니저는 은행 규정에 따라 한가위에게 누가 금고를 찾으러 왔다고 알려줄 거예요. 그럼 조심성이 많은 한가위는 직접 물건을 가지러 오겠죠. 여기에서 경찰서보다 한가위 집이 더 가까워서 지금 연락을 받고 출발해도
엄 반장님보다 일찍 도착할 거예요. 눈앞에서 증거를 놓칠지도 모르니까. 엄 반장님이 오시기 전에 한가위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매니저를 뒤따라갈 거예요. 안 될 게 뭐 있어요? 아무 일 없을 거예요. 누나, 나 믿고 따라와요.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사과하면 돼요. 주위를 둘러봐요. 긴장하지 마요. 아까 보니까 경비원이 5분 간격을 두고 같은 곳을 지나더라고요. 천장에 설치된 카메라는 사각지대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조명이 워낙 어둡고 마침 우리 둘 다 어두운 옷을 입었잖아요? 빛이 없는 쪽 벽에 붙어서 가다 보면 성공할지도 몰라요. 저기 저 낡은 테이블 보여요? 저 테이블 위치가 절묘한 게 밖에서는 안이 안 보이지만 안에서는 밖이 보일 거예요. 경비원이 자리를 비우면 그때 저 테이블 밑으로 이동해요. 내가 1까지 세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경비원이 곧 떠나요. 3, 2, 1. 뛰어요. 괜찮아요? 왜 그렇게 쳐다봐요? 내 얼굴에 뭐 묻었어요? 그럼 나 보느라 정신없는 건가? 쳐다보는 건 좋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나도 부끄럽다고요. 움직이지 마요. 뒤로 물러서면 부딪힐 거예요. 공간이 좁아서 막 움직이면 안 돼요. 그냥 지금 이 순간 누나의 심장 소리, 누나의 숨결이 다 내 것인 것만 같아서 좋아서요. 근데 시간이 너무 짧네요. 내가 원했던 것보다 한참 부족해요. 아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이경은행입니다. 한가희님이시죠? 아까 한가희님 금고를 확인하고 싶다고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네, 남자 하나와 변호사라는 여자 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금고는 무사합니다. 영상을 찍어서 확인시켜 드릴까요? 보시다시피 잘 보관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열지 않았어요. 네, 뒷문으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요. 뒷문으로 전송된 것 같네. 우리 따라가요. 일단 따라갔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철수해요. 어디 갔지? 뒷문이 이렇게 먼가? 창구를 지나서 또 지하실까지. 엄 반장님도 곧 도착하고 한가위도 둘러대서 막았고 여기서 포기하기엔 너무 아까워요. 네. 이런, 다시 돌아가. 숨지 말고 나오세요.
유 본부장님, 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내가 뭘 원하는지 말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색영장 없이는 잠시만요. 이번엔 거절하지 못하겠군요. 그게 무슨... 미림 경찰서 강력반 반장 어미입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시죠. 수색영장입니다. 켜봐요. 우리가 원하는 게 있을지도 몰라요. 일단 챙겨둬요. 유일하게 글씨가 적힌 페이지. 마음에 들지 않았거나 부정하고 싶었더라. 그러니까 결국 아침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고통에 매달린다니.
한가위의 범행 동기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는 이 메모리 카드에 달려 있어요. 저한테 맡기세요. 유본부장님 오셨군요. 오래 기다리셨죠? 괜찮아요. 어서 앉으세요. 무슨 일로 저희를 찾으셨나요? 조사를 끝냈다고요. 결과는요? 다행이네요. 우리 범준이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거라니까. 왕범준은 한병철과 기옥현을 죽이진 않았지만 다른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서 대표님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네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죠? 당신들 저요? 범준 씨의 결백을 밝혀주신 두 분께 정말 감사드려요. 근데 범준 씨가 범인이 아니라면 누가 저희 양부모님을 살해했나요? 가희가 한병철과 기옥현을 죽였다고요? 내 딸이 왜 사람을 죽여요? 저요? 변호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한가희 씨가 이경은에게 맡겼던 물건 지금 경찰한테 있어요. 한병철이 어비스 술집에 담보로 잡아둔 물건들도 입양 합의서도 다 우리 손에 있습니다. 물론 내용도 다 확인했죠. 입양 합의서에 대해 어떻게 하셨어요? 가희, 너 그 입양 합의서를 본 거 아니지? 그래서 절 찾아온 목적이 뭔가요? 설마 제 비참한 과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이미 이렇게 된 거. 맞아요. 양부모님을 증오했어요. 그렇지만 단지 증오심 때문이라면 살인까지 저지르지 않았겠죠. 가희야, 양부모를 왜 미워해? 너한테 뭘 잘못했니? 내가 뭘 알아야 하는지 똑똑히 말해봐요. 역시 서 대표님은 모르셨군요. 일단 진정하세요. 한가희 씨, 방금 증오심 때문이라면 죽이진 않았을 거라고 했죠? 맞아요. 이 부분은 나도 동의합니다. 한가희 씨는 한병철과 기옥현에게만 복수하려는 게 아니니까요. 서소리, 장태산, 왕범준까지 모두 복수할 대상이 아닙니까? 유본 부장님, 재밌네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나도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한 이유가
한 씨 부부에게 복수하고 왕범준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런 전제로 사건을 정리하다 보니 이상한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죠? 경찰이 처음 현장을 조사했을 때 왜 발견하지 못했을까? 사실 이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범인들은 다 들키지 않으려는 바람이 있으니까요. 한가희 씨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소파 쿠션도 바꾸고 시체도 묻었죠. 두 사람이 증발해버리기를 바라면서요. 이웃이 끈질기게 묻지 않았다면 신고조차 하지 않았겠죠. 흥미진진하군요, 유본부장님. 그럼 시체 옆에 있던 왕범준의 지문이 묻은 흉기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네, 설명이 안 되죠. 하지만 한가희 씨 성격을 토대로 보면 사실 두 가지 대책을 준비했겠죠? 현장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시체를 묻었음에도 당신은 시체가 발견될까봐 걱정됐죠. 그때 마침 왕범준이 허지석을 없애려 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거다 싶어 시체 옆에 시한폭탄을 심어 놓았죠. 경찰이 한병철과 기옥현을 찾아내면 가장 먼저 왕범준으로 눈을 돌릴 테니까요. 이때 경찰이 오기 전에 소파 쿠션을 바꾸고 머리카락을 캐리어에 넣으면 왕범준의 범죄 증거가 완성되는 거죠. 유본부장님, 다른 건 둘째치고 전 왕범준의 계획에 대해 전혀 몰랐어요. 아니요, 한가희 씨는 알고 있었어요. 확실해요? 그럼 거긴 장태산이 찾은 곳이야. 사람을 산꼭대기로 보내 확인했는데 오가는 사람이 없대. 28일 한밤중에 불러내려고. 깜깜해서 더 안 보이겠지? 나중에 경찰이 시체를 발견해도 범인은 못 찾을 거야. 유본부장님, 이건 그냥 농담이에요. 이게 뭘 설명할 수 있는데요? 농담이라뇨? 한가희 씨의 모든 계획은 왕범준이 허지석을 살해한 증거가 없다는 사실에서 계획된 거잖아요? 네. 아니요,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한가희 씨의 목적이 그 정도라면 왜 술집 사장에게 그건 따로 쓸 데가 있다고 했을까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결정적 인물이 사라진 걸 눈치채지 못했나요? 나네요. 네, 한가희 씨를 한병철, 왕범준과 연결시킨 사람은 사모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 대표님이나 장태산을 증오하지 않는다? 확실하지 않으면 확인을 해야겠죠. 지난번 입양 합의서에 대해 물었던 날 당신이 손을 숨겼던 거 기억나죠? 한가희 씨가 그들을 미워한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 모든 게 설명됐어요. 처음부터 한가희 씨의 복수 대상은 한병철, 기욱현, 왕범준, 서소리, 그리고 장태산이었습니다. 복수 계획에서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한병철과 기욱현이 아무도 찾지 못하게 증발하는 것이었죠. 그 후 장태산과 왕범준의 범행 계획, 헤이슨의 불법 약품 제조 사실을 털어놓으면 왕범준과 장태산은 모든 걸 잃게 되고 서 대표님도 대표직에 오를 수 없게 되죠. 이럴 수가.
유 본부장님, 이 계획에는 문제가 있는걸요. 허지석 씨의 시체가 먼저 발견되면 범인의 계획은 실현될 수 없어요. 그래서 당신의 계획은 왕범준이 허지석을 살해한 증거가 없다는 사실에서 계획됐다고 한 겁니다. 당신이나 장태산과 왕범준 모두 북쪽 산에서는 흔적을 발견할 수 없을 거라 믿었죠. 그래서 허지석 사건의 해결 여부는 그쪽과 왕범준에게 달린 거예요. 허지석의 시체가 한병철의 시체보다 먼저 발견되면 경찰은 범인을 잡지 못하겠죠. 바로 이때 알고 있는 걸 모두 털어놓으면 왕범준은 감옥에 가고 서 대표님은 대표직에 오를 기회를 잃고 장태산은 명예가 실추되겠죠. 아까 말한 이상적인 계획과 같은 결과예요. 이 모든 게 끝나면 한가희 씨는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고 한 씨 부부의 시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게 돼요. 마찬가지로 왕범준이 범행을 끝까지 부인한다면 그가 한 씨 부부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될 확률이 높아요. 그럼 서 대표님의 대표직은 물 건너가고 이제 장태산만 남는데, 그래서 기자를 찾아 사건이 종결되는 대로 반년 동안 수집한 헤이슨 내부 문제를 폭로하려 했죠. 이게 당신의 계획이에요. 어떤 상황이든 한가희 씨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가장 중요한 걸 잃게 되죠. 한병철과 기옥현은 목숨을 잃고 왕범준은 감옥에 가고 서 대표님은 대표직을, 장태산은 헤이슨을 잃게 돼요. 모두가 한가희 씨가 설계한 막다른 길을 걷게 되죠. 다만 아쉽게도 허재석의 시신은 한병철, 기옥현의 시신과 거의 동시에 발견됐어요. 가희가 우리에게 복수요? 대체 뭐 때문에? 이 사람이 가희와 한병철이라고? 말도 안 돼. 한병철이 왜 이런 짓을? 이거 다 당신들이 날조한 거지. 원하는 게 뭐예요? 가희야, 겁먹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할게. 널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만해요. 좋은 엄마 연기는 이제 그만하라고요. 날조한 거 아니에요. 전부 진짜죠. 그 집에서 이렇게 살았어요. 이럴 수가. 한병철이 어떻게? 가희야,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왜 말 안 했냐고? 거기에서 사는 동안 나 한 번이라도 보러 온 적 있어요? 내 생사가 궁금하긴 했어요? 내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어떻게 하셨죠? 네가 언제 나한테 도움을 요청? 잠깐, 혹시 전에? 네, 그 집에 간 다음에 전화했었죠. 그곳이 불편하다고, 집에 가고 싶다고. 그때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요? 이런 사소한 일은 비서에게 전화하라고, 귀찮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매달 한병철에게 지불하는 양육비를 반으로 줄였죠. 나머지 절반을 원하면 지출 이유와 명세서를 제출하라면서. 그것 말고는 한 게 없어요.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볼 시간조차 없었잖아요. 나는 한병철이 양육비를 떼먹어서 네가 불편해하는 줄로만 알았어. 정말 몰랐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양육비가 반으로 줄어들자 한병철은 점점 더 가혹해지고 잔인해졌어요.
한병철이 날 괴롭힐 때마다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넌 네 엄마가 내게 준 장난감에 불과해. 내 생각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고. 10년 넘게 이렇게 살아왔어요. 가희야 미안해. 난 정말 몰랐어. 네가 성인이 되면, 내가 대표직에만 오르면 널 다시 데려와서 잘해주겠다고 다짐했어. 잘해줘요? 날 또 왕범준에게 팔아넘기는 게? 내가 얼마나 힘들게 연극 아카데미에 합격했는지 알아요? 드디어 해방이구나, 드디어 악몽이 끝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엔 그 쓰레기가 날 가지려고 입학을 직접 방해했다고요. 루머까지 퍼뜨리면서 자신에게 복종하게 만들었죠. 한병철 그 자식도 달려와 영상으로 날 협박했어요. 그리고 1001호실과 1201호실 같은 위치가 특별한 집을 구해 거기 살도록 강요했어요. 편리한 안전 통로가 있으니 그의 학대는 더욱 과감해졌죠. 연극은 현실을 잊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빛이었는데 당신들이 다 망쳤어. 이제 내 세상에 아침은 없어요. 영원한 어둠만 있을 뿐. 하지만 이대로 나만 당할 순 없지. 날 아프게 한 사람들도 어둠 속에서 살아가야죠. 틀렸어요. 전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요. 변호사님, 이 사람들을 증오하는 건 맞지만 전 처음부터 끝까지 범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방금 말한 범죄 수법도 추측에 불과해요. 범인이 저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나요? 없겠죠. 근데 왜 날 범인으로 모는 거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2년이 되면 또 뵙죠.
들켰네요. 사실 요즘 왕범준이 했던 말이 자꾸 생각나는데 한가희 씨 이야기까지 듣고 나니 갑자기 두렵더라고요. 네, 난 서솔이, 왕범준, 한가희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다만 운 좋게도 나에겐 사랑하는 아버지와 형, 행복한 가족이 있죠. 난 서솔이나 왕범준처럼 위로 올라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 않아도 되고 한가희와는 달리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가진 건 모두 화인과 우리 집안에서 일군 거죠. 유씨 가문이 정상에 있는 한 아무 문제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이 모든 게 사라진다면 지금처럼 행복할 수 있을까요? 나의 아침은 또 찾아올까요? 왜요? 누나 말이 맞지만 전부 맞는 건 아니에요. 난 스스로도 빛나지만 날 밝혀주는 빛을 만나기도 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한가희 씨 말이 맞아요. 한가희 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기엔 확보한 증거가 불충분해요. 아니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법정에서 한가희가 저지른 죄를 모두 인정하게 만든다고요? 네, 현재로서는 이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지난번 한가희 씨 장갑이 찢어졌을 때 그녀가 한 말 기억해요? 네. 공구함 생산업체에 연락해봤더니 망치 철심의 번호를 새기는데 손잡이 쪽에도 같은 번호가 새겨져 있대요. 제조업체만 판별할 수 있게. 위조 방지용인데 영업 비밀이라고 할 수 있죠. 나도 인맥을 동원해서 알아낸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본론으로 돌아가죠. 일단 흉기를 업체로 보내 확인해 보자고요. 이변이 없는 한... 엄 반장님, 철심과 손잡이 번호가 다르다는 전제하에 흉기를 다시 한번 감정해 주세요. 이번에는 흉기에 묻은 잔여물과 생체 정보를 감정해 주세요. 네. 유신우 씨, 감정 결과가 재판전에 나올 수 있는지는 차치하고 시간이 꽤 흘렀는데 뭔가 남았어도 이제는 사라졌겠죠. 알아요. 그냥 검출되지 않으면요.
이번에 실패하면 다시는 한가위를 잡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엄 반장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먼저 왕범준을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세울 테니 나머지는 변호사님께 맡길게요. 일찍 왔네요. 아침부터 먹어요. 너무 긴장하지 말고요. 별 말씀을요. 아참, 엄 반장님이 이걸 전해달래요. 요 며칠 엄 반장님이 한가위의 알리바이를 조사하면서 얻은 정보예요. 리조트 별장 CCTV에 사각지대가 있었고 한가위는 그 길로 드나든 것 같아요. 경찰이 그 부근에서 목격자를 찾고 있어요. 같은 모델의 공구함 2개는 한가위가 1월 25일경에 구입했어요. 당시 왕범준도 아파트에 있었는데 한가위는 옷을 가지러 귀가한 틈을 타 왕범준의 지문이 묻은 망치를 확보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현재까지의 흉기 검사 보고서예요. 제조사에서 확인한 결과 흉기 손잡이는 넘버 22 공구가 맞아요. 보고서 잘 챙겨요. 그럼 식사 맛있게 해요. 난 가볼게요. 이따가 법정에서 긴장하지 말고 다 잘 될 거예요. 지금부터 피고인 왕범준의 한병철, 기옥현 살해 사건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찰 측 사건에 대해 모두 진술해 주세요. 저희 검찰은 피고인 왕범준을 기소합니다. 1월 28일 저녁 라움캐슬에 거주하는 한병철과 기옥현은 집에서 살해되었고 얼마 전에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왕범준은 피해자인 한병철, 기옥현과 분수 문제를 두고 다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당일 밤 왕범준은 사과를 핑계로 흡수약물 G24D가 든 음식을 들고 피해자의 집을 찾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왕범준이 권한 음식을 먹은 뒤 G24D에 약효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피고는 이 틈을 타 피해자들을 바닥으로 옮기고 집안에 있던 망치로 머리를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아파트에 설치된 특수한 대피 통로를 통해 시신을 자신의 집으로 옮겨 캐리어에 담았습니다. 그 후 용의자는 생태공원 뒷산으로 가 시신과 흉기를 매장했습니다. 조사 결과 흉기에서 왕범준의 지문이 피고 자택의 캐리어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시체를 매장한 곳 인근 폐쇄회로 TV에서도 왕범준의 출입이 포착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왕범준의 범행 동기가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피고, 원고 측 진술에 이의 있습니까? 난 한병철과 기옥현을 죽이지 않았어요. 내가 아니라고요. 있습니다. 생태공원 입구 CCTV로는 왕범준이 시신 유기 장소로 갔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왕범준이 시신 유기 장소로 가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밝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검찰은 왕범준에게 시신을 유기한 혐의가 있다고 봅니다.
한가희가 왕범준의 허재석 살해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은 한가희가 한병철과 기옥현을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시일간은 화목한 가정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가희 또한 양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요. 한가희에겐 범행 동기가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한가희를 법정으로 소환하세요. 내 삶을 지옥으로 만든 사람들을 증오한 건 맞지만 그들을 죽이진 않았어요. 사건 발생 당시 전 아파트에 있지 않았습니다. 전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있습니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한병철과 기옥현의 사망 시각은 28일 22시 이후입니다. 한가희의 체격과 힘으로는 15분 안에 시신의 운반과 가격, 현장 정리를 끝낼 수 없습니다. 있습니다. 피해자의 사망 추정 시각은 법의관의 소견입니다. 변호인은 확인된 사실만을 말씀하십시오. 있습니다. 21시 45분에 등장한 기옥현이 진짜 기옥현임을 노비 경비원이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한병철과 기옥현을 살해한 흉기인 망치에서 나온 왕범준의 지문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 주장은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억측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냐고요. 없다면 방금 한 말이 모두 허무맹랑한 주장에 불과하죠.
무슨 증거요? 뭘 그렇게 봐요? 그건 왜 묻는 거죠? 장갑이 찢어졌으니 화가 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거예요? 그게 이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는데요? 그건 그럴 리 없어. 내 지문이 망치에 남아있을 리 없다고! 손잡이를 교체할 때도 그 짐승들을 죽일 때도 몇 번이나 확인했다고! 잘못될 리가 없는데 왜 결국 탄로난 거지? 그럼? 그러게 왜 그날 밤 내 방에 와서 또 날 건드려요? 난 참을 만큼 참았어. 다시는 나한테 손 못 댈 거야. 기옥현. 그날 밤은 말렸지만 그전엔 뭘 했죠? 그동안 기옥현은 방관만 했어요. 지옥에 떨어져도 모자란 인간들이에요. 결론을 통해 본 법정은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증거 불충분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또한 증거 자료에 따라 한가위의 혐의가 인정되는 바이다. 변호인의 주장이 모두 사실인 것 같군요. 이번 모험은 의미가 큽니다. 후속 조치는 수사당국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을 배정합니다. 날 기다렸어요? 조롱이라도 하려고요? 나한테 이겨서 행복해요? 뭔데요?
거짓말. 거짓말. 난 지지 않았어. 지지 않았다고. 복수했어. 복수했단 말이야. 뭔데요? 네, 나약해서 저항하지 않아서 방관만 해서 미웠어요. 한병철이 내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면서 왜 날 구해주지 않았냐고요. 알아요. 그렇게 나약하니 얻어맞았겠죠. 왜요? 이게 무슨... 난...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내 오해라고요. 죽이지 말았어야 했다고요. 그럼 지난 세월 동안 내가 겪은 고통은요? 기억하는 죄가 없으니 용서해줘라. 뭐 이러려고 왔어요? 고생했어요. 고생 많았어요. 훌륭했어요. 허재석 사건 자료를 업데이트했는데 아직은 새로운 단서가 없어요.
난 왕범준의 정보를 토대로 도화준이란 사람을 조사해봤는데 아직 이렇다 할 결과가 없어요. 유신우 씨도 도화준을 조사했어요? 네? 정말 신기하네요. 마침 저도 알아봤거든요. 유신우 씨, 도화준에 대해 알아낸 게 있나요? 주로 왕범준이 알려준 것들이에요. 왕범준은 헤이슨의 원료 구입에 도화준이 개입돼 있다고 했어요. 장태산도 도화준을 매우 아끼고요. 그의 직위는 철저히 보안 유지되고 있죠. 아무튼 도화준은 베일에 쌓인 인물이에요. 강혁 씨는요? 뭐 좀 알아냈어요? 아주머니들이 조민우가 도화준이란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허재석이 보낸 영상에서 이 사람과 관련된 일을 언급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왕범준도 허재석에게 도화준에 대해 들었으니까. 그들 사이에 뭔가가 있을 거예요. 강혁 씨, 공조팀에서 제공한 정보가 이게 다는 아니겠죠? 네, 맞아요. 우선 이상 증상이 나타난 헤이슨 직원 대다수가 생산 라인의 작업자였어요. 제품을 가장 많이 접하는 사람들이죠. 불법 약물이 제품 라인에 섞여 들어가서 감염된 건가요? 맞아요. 다음은 조민우에 관해서. 이 사람들은 이 10명은 제가 조민우에 대해 물었을 때 수상한 반응을 보였어요. 이들이 조민우를 숨긴 게 아닌가 싶어요. 특수대상 20명 중 절반을 찾아가 봤는데 모두 같은 의사에게 건강검진을 받았대요. 그 사람의 이름은 도화준이고요. 그자가 헤이슨 실험 데이터에 대한 비밀을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도화준이란 사람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거네요? 저에게 맡기세요. 사람 찾는 건 제 전문이에요. 도화준은 제게 맡기세요. 마침 그에게 확인할 게 있거든요. 전 특수환자를 절반밖에 못 만났으니 남은 사람들을 만나볼게요. 유신우 씨는 뭘 하실 거죠? 나요? 난 한가희를 만나보려고요. 한가희가 기자에게 헤이슨에 관한 엄청난 이슈를 터뜨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감옥에 있으니 그 이슈가 뭔지 알아내야죠. 누나, 나랑 같이 한가희를 만나러 가요. 여기에서 한가희를 잘 아는 사람은 우리 둘뿐이잖아요. 유신우 씨, 사람 만나러 가는 것도 혼자 못하나요? 내가 만나러 갈 사람이 어디 보통 사람인가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줄 증인인데. 신중을 기하기 위해 한 사람을 더 데리고 가야죠. 그럼 비서를 데리고 가세요. 정 안 되겠다 싶으면 녹음기를 챙겨가든가. 편리한 데다 실시간 녹음도 가능하잖아요. 조민우 건은 원래 우리 둘이 맡은 사건이에요. 이제 단서가 있으니 우리 같이 끝내는 게 어때요? 실례지만 저랑 같이 가줄 수 있어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특수환자가 있어요.